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지난 4강에는 저희가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해서 글 쓰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목표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스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뭔가 포스팅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잡고 이런 목표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노출되게끔, 검색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목표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통합 검색이라는 것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는 블로그라는 채널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올리는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글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탭에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통합 검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탭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탭 중에서 그런 블로그로 포스팅을 할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여기 써있듯이 페이드 그리고 오가닉인데 영어 나오니까 갑자기 어려우시죠? 어떤 의미냐면 자, 페이드는 지불된 영역, 말 그대로 돈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오가닉은 뭐냐? 우리가 자연주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검색되는 게 오가닉 영역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돈 들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광고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저희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오가닉 영역, 자연적으로 검색돼서 노출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봤을 때 광고 영역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블로그 영역이라든지 뷰탭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동영상과 같이 블로그를 썼을 때 노출될 수 있는 그 영역이 우선순위로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쇼핑으로 구매를 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물건들, 이런 거는요, 사실은 쇼핑 탭이 바로 우선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구매 결정을 하실 때 이미 나는 마음속에 뭐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살 수 있어 라는 제품들이면 굳이 후기를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가격만 비교해보고 사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먹어본다든지 체험해본다든지 특히 민감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요즘 머리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미용실 가는 거라든지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는 거, 또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거, 고관여 상품이라 그러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후기를 꼼꼼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유아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블로그 리뷰라든지 카페 리뷰 아니면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리뷰들이 우선순위로 노출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그런 아이템이 전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목표한 키워드들 중에 모든 키워드가 다 그렇게 쇼핑 탭이라든지 다른 이성적인 탭들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후기를 찾아보고 뭔가 사람들이 느낀 감정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노출되어 있는 걸 찾는 키워드가 별도로 존재할 거예요. 그걸 찾는 또 아이디어도 뒤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돈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돈을 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시고 돈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블로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채널을 찾는 게 먼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라는 탭이 우선적으로 위쪽에 올라와 있죠.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단어를 목표 키워드로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면서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하는 어떤 문제들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블로그 운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는 따로 있다 라고 제가 방금 전에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통합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검색할 때 뷰 탭 또는 블로그 탭이 상단 노출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이 상단 노출되어 있는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블로그 탭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지 탭이나 동영상 탭이 상단 노출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블로그 탭이 우선인 거를 먼저 다 찾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키워드들로 검색했을 때 블로그 탭이 우선인 거는 맞는데 그 블로그의 게시글이 얼마나 순환이 빠른지도 보셔야 돼요.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고 또 잘 운영해 오신 분들은 사실 순환이 빠른 키워드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블로그 점수가 그 지수에 맞게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마지막에 있는 키워드 순환이 너무 빠른 키워드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을 써서 겨우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바로 1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막 글을 써가지고 또 상위 노출을 누르고 눌러서 계속 내 글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뷰 탭이나 블로그 탭이 우선순위에 있는데 그 키워드의 순환이 늦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상위 노출돼 있는 거는 뭐 2020년에 쓴 게 맞는데 나머지 글들은 뭐 2019년 글도 있고 18년 글도 있고 17년 글도 있고 이렇게 순환이 좀 늦어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상단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블로그에 어떤 점수가 높아서 지수가 높다면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그런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는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순환이 느린 키워드를 선택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도전해 보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좀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딱 붙여가지고 쓰시기 전에 검색해 볼 때 이 기준을 한 번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고 안 찾아보고가 내 블로그를 쓰는 글이 노출되고 안 되고의 너무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에너지는 그 적은 에너지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더 큰 효율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키워드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꼭 얻어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한 사람과 기업의 전반적인 브랜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사업을 이런 다양한 5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많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궁금해할 때 검색하는 검색 언어는 이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셨다가 마음속으로 그 번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단어와 정답은 뒤쪽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인테리어 블로그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할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을 때 뭘로 검색할지 우리는
짐작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짐작되는 단어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도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searched.naver.co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 기존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눌러서 인증 절차를 한번 거쳐서 가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 되신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이 키워드 도구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여기 자 이렇게 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키워드 도구 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어를 여기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그 5가지 단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게 많이 검색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개 단어를 한번 검색해서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눌러봤더니 어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내가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간 검색하는지가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바일 검색순, PC 검색순 해서 월에 PC로 접속하는 사람이 몇 번의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또 모바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번의 키워드를 검색하는지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나오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임의의 단어를 검색했던 거랑 그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단어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그 습관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포스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이 검색할 것 같은 그 키워드를 먼저 이 키워드 도구에 와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확인해 보시고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키워드인지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라는 건요, 이제는 이 블로그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신뢰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주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콘텐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더 이해도가 높은 좋은 창작자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대표 주제를 하나 정하시면 그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제에 어떤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시장에서 나를 빨리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키워드 도구라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만 알고 계셔도 그 키워드 안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인지하고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노출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알려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테리어를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 인테리어를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번 검색해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사무실 인테리어, 거실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디자인 책상,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식의 단어들을 쓰고 있네요. 기존에 그럼 사람들이 쓰는 이런 단어들을 보고 참고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어떤 가이드를 갖고 글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바로 이곳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 휴먼 브랜딩, 셀프 브랜딩, 1인 브랜딩 이 5개 키워드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단어는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혹시 맞추셨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답과 그리고 실제의 수치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수치를 믿어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되는 사이트를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는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조회하고, 검색한대요. 우리 이제 그 고객의 사용 언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뜬 단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지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유난히 꾸준하게 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그 단편적인 지금 현상만 보고 가신다고 하면 내가 그 키워드를 다 잡았어요. 상위를 다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 단어는 계속 지고 있는 키워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 키워드를 잡으실 때 저는 뭐까지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데이터 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사이트 주소는 dataLab.naver.com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야별 인기 검색어라 그래서 이 데이터 랩에 들어오자마자 뭐 패션이면 패션, 뭐 패션 잡화, 화장품, 디지털, 가전, 뭐 가구 인테리어, 출산 육아, 식품, 스포츠 레저 뭐 이런 다양한 그 구분으로 돼서 현재 인기 있는 그 단어들을 일별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간, 월간으로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로 뭐를 참고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정한 그 대표 카테고리에 가장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패션 블로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키워드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언더 아머 레깅스? 이 브랜드가 왜 뜨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패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이 왜 뜨는가? 제가 한번 유추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를 찍었을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레깅스 시장이 좀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리얼한 팩트는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검색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열된 이 키워드의 그 목록만 보더라도 뭔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 키워드가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패션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쓸 때도 저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의 제품을 리뷰를 한다든지 그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속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런 그 관심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스크롤을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여기에서 각 주제어별로 이 키워드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입력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를 입력해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너무 길게 보진 않겠습니다.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모바일과 PC 중에서 둘 다 구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모바일만 구분해도 되겠죠. 지금은 한번 전체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전체를 볼 거고요. 아무래도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후반부까지 관심이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렇게 연령을 지정을 한 뒤에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봤더니 어때요? 여기 보이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흐름을 타고 있고 쭉 올라가서 요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으로 봐도 상승세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거 볼게요. 밑에 보면은 이제 셀프 브랜딩 같은 경우는 앞쪽에 조금 떴었어요. 살짝.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바닥에서 계속 있죠.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그 시장을 찾는 사람이나 검색하는 사람은 적지만 그만큼 그 키워드의 경쟁률은 낮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상위 선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저는 투트랙의 전략을 썼어요.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전략인데요. 실제로 저는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휴먼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요. 휴먼이라는 단어랑 펄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명사가 다르잖아요. 휴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데 뭔가 펄슨 하면은 그냥 개인 이런 어떤 이성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어떤 사람에 대한 콘텐츠는 다 약간 퍼스널한 것보다는 휴머니즘에 가까운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휴먼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회사 타이틀이나 이런 거는 휴먼 브랜딩 전문기업 사람북닷컴 이렇게 가지만 제가 마케팅할 때 블로그에 노출을 시키거나 그 잠깐 바꿀 수 있는, 언제나 변경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어떤 프로필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지 않는 휴먼 브랜딩이라는 단어로 시장을 잡아놓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유입되게 만들고, 그래서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을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떤 목표 키워드를 잡을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 거화 시키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숙제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 랩이라는 건 사실 지금 보셨듯이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했던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의 흐름을 바로 보여줍니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보고 나서 이게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중에 내가 어떤 목표 키워드를 잡을지 고민을 하고 이제 열심히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이슈는 늘 바뀌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이슈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표한 키워드를 정해 놓으면요, 그 정해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글감 찾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유튜브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정책이 어떻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튜브 정책이 바뀌는 거를 미리미리 인지했으면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유튜브에서 물론 공지 메일도 보내주고 막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스팸같이 느껴져서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도 많고 내가 꼭 중요한 필수 정보를 그냥 누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그 아이디 비번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회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google.alert 해가지고 이제 구글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그 구글에서 구글 알림이라고 한글로 치셔도 바로 여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알림이라고 하는 어떤 검색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알림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알림 설정이 돼요. 그리고 알림을 받는 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루에 언제 몇 시에 받을지, 그리고 그 수신 빈도를 일주일에 한 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루에 한 번 받겠다, 이런 식의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수신되는 위치를 원하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만의 일정한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루에 시작하는 계획 중에 반복적인 어떤 일상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마다 매일매일 이슈가 배달되게 이메일로 설정을 해놓으면 블로그 마케팅 또는 유튜브 마케팅 관심 있는 그 키워드가 딱 저기에 새 글이 뜨면요, 그 글이 그대로 내 메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메일 앱이나 이런 곳에서 다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라고 알림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침대에서 눈 딱 뜨고 핸드폰 보고 요즘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정책을 바꿨구나. 이런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시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유튜브 마케팅 하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즈, 바스켓코리아, 뭐 미디어 SR, 뭐 데일리 CQ, 뭐 뉴스탭 이런 곳에서 있는 다양한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받아보면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소스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고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 취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슈성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글 쓸 게 없어. 이제 이런 고민 별로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만 받아서 그것만 옮기시는 형태의 어떤 포스팅을 이어가셔도 충분한 글감이 형성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나오고 나서 다들 되게 얘기가 많으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다들 과제가 많다, 너무 빡세다, 막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순서대로 해 나가야지 정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띵크앤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과제 하나하나 수행 잘 하시고 정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목표 키워드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키워드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나의 감을 믿지 말고 수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려드린 그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 하나만 적어도 연관된 검색어를 1000개씩이나 뽑아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련도가 있는 것 같은 것만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찾아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키워드를 생각을 했으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모바일 검색 그리고 PC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어 있는 그 포스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포스팅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했는지 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제별 글보기 알려드렸죠. 블로그 홈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쓰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라고 또 알려드렸던 부분인데요. 블로그 앱에서도 있었고 PC 버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달의 블로그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시고 거기에서도 어떤 주제로 썼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어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키워드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50개에서 100개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이렇게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50개에서 100개를 찾았잖아요. 그 중에서 PC 버전에서 블로그 탭의 우선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에서 뷰 탭이 우선인 키워드를 그 중에서 또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찾아낸 키워드 중에서 회전율이 느린 키워드를 찾아봐요. 그럼 그런 키워드는 내가 노출시킬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될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 포스팅하시고 여러분들 나는 노출 안 되는데? 이러고 실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일정한 글들이 누적되면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제가 알려드린 원칙에 맞춰서 키워드를 선정하다 보면은 그 영향력이 낮은 키워드부터 포스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도 재미있게 내 글이 보이네? 내 글이 노출되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알림이. 구글 알림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보도자료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을 직접 보시고 거기에서 또 키워드를 발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정말 많은 글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이제는 좀 쏙 들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저희 여기 있는 항상 그 선언문 한 번씩 읽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블로그 포스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강의 듣고 하나하나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키워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